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과입니다. 최근에 인스타 인플루언서 한 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라는 시술을 받고 가셨는데 그 후에 실명이 돼서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스타에다가 본인의 사연을 막 이렇게 올렸어요. 아무래도 좀 울먹이면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런데 그거를 레딧이라고 하는 SNS에 누가 이제 퍼 나르게 되고, 그 다음에 틱톡에도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가고 여러 SNS에 그 영상들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제 주변에 일반인 지인도 저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면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명이 될 수 있는 시술이 맞냐, 이거 내가 받았는데 받아도 되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도 받고,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히 주변으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하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물론 문헌상으로는 이게 이론적으로 실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이런 사례를 접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이제 좀 인기도 많이 올라와 있고 최근에 안전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볼륨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시술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이러한 시술들의 위험성 그리고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스타에 올라온 이분 사연을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이분이 한국에서 왼쪽 얼굴에 주사를 받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즉각적으로 시야가 어두워지는 그런 걸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스타에 올린 내용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의사한테 말을 했는데 그 의사는 이제 주사 마취를 해서 혈관이 좀 수축하면서 시야가 흐려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환자를 안심시키고 그냥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시력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분이 응급실도 가고 여러 안과 병원들도 다니면서 결국에는 눈의 망막 쪽으로 가는 동맥에 분지라고 하는 어떤 가지들이 시술 때문에 막혀서 실명이 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분도 고압 산소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안과에서 뭐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치료들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고 망막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이미 다 손상이 됐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이제 알게 된 후에 저도 굉장히 놀랐고, 주변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랑도 이 놀람을 또 공유하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기존에 보고되어 있었던 콜라겐 생성 촉진 주사 후에 시야에 손상이 생긴 이런 케이스들을 또 조사해 보게 됐습니다. 어떤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된 논문들을 쭉 정리해서 발표한 또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칼슘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성분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주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사를 하고 나서 시야에 결손이 생긴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PLLA라고 하는 성분으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주사를 받고 시야에 결손이 생긴 케이스들도 이 논문에 따르면 3 논문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PDLLA라고 하는 성분의 주사제를 이용해서 시술받고 시야에 결손이 생긴 경우가 3 논문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의 케이스는 아직 논문으로 보고가 된 것은 아니지만 SNS가 워낙 활발하게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까 빠르게 좀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023년에 대만에서 발표된 논문을 참고하면 PDLLA가 16,000 케이스 정도 시술이 됐는데도 이런 시야의 결손 사례가 보고가 되지 않다가 이제 한 케이스가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논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16,000명 중에 1명이 생긴 거니까 사실 굉장히 드문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 사례를 직접 경험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야 결손이 생기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는 사실 굉장히 큰 폐가 되고 삶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먼저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한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눈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있는데요, 시술 과정 중에서 약물을 주입을 했고 그 약물이 그 동맥 속으로 들어가고 이 눈으로 공급하는 동맥을 그 약물이 막았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은 주로 코나 또 미간, 이마, 팔자 이제 이런 부위에 있는 동맥들이 이 눈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마에 주사를 하고 이렇게 실명을 겪은 케이스, 팔자주름에 주사를 하고 실명을 겪은 케이스,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많이 했던 히알루론산 필러 케이스들,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 케이스가 실명이나 피부 괴사 이런 케이스의 발생 확률은 훨씬 높은데요.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에도 이마나 미간이나 코, 팔자 이제 이런 부위가 혈관을 막고 이제 실명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부위에 시술을 하는 것이 실명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표현을 보면 인젝터를 이용해서 인젝션을 했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볼륨을 생성하는
같은 경우에 볼륨을 생성할 목적이기 때문에 캐뉼라라고 해서 끝이 뭉툭한 관을 이용해서 깊은 곳에다 주사를 하게 됩니다. 끝이 뾰족한 바늘을 쓰면 혈관을 뚫고 혈관에다가 약물을 주사해서 밀어 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쓰면 혈관을 뚫고 혈관 안으로 약물을 밀어 넣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캐뉼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볼륨 생성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캐뉼라를 이용해서 깊은 층에 주사를 하는데, 아마 이 인스타그램의 사례에서는 끝이 날카로운 바늘이 달린 주사기를 이용해서 인젝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혈관 안에 위치하고 약물이 혈관 안으로 주입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끝이 뾰족한 바늘을 쓰면 또 실명이 될 위험이 올라간다, 이걸 알 수 있겠죠.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쓰면 100% 실명을 예방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혈관 안으로 약물을 주입할 위험을 훨씬 낮출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우리가 약물을 주사하기 전에 이걸 뭐 아스피레이션이라고도 하고 리거지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주사기를 이렇게 뒤로 당겨 보면 만약에 그게 혈관에 위치하고 있으면 혈액이 이렇게 뒤로 딸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레이션이나 리거지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주사기 바늘을 푹 찌르고 그냥 쑥 주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주사를 하면 아무래도 혈관 부작용이나 실명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요인이 있냐면, 한 자리에 주사를 할 때 많은 양을 주사하면 아무래도 혈관 부작용이나 실명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명이 생기려면 동맥에다가 약물을 많이 집어넣어서 눈으로 가는 동맥까지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동맥도 압력이 있기 때문에 약물이 그렇게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눈으로 가는 동맥까지 막으려면 굉장히 압을 세게 줘서 거기에다 많은 양을 확 집어넣어야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사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조심조심 이제 아스피레이션도 할 것이고 한 자리에 이제 소량씩 나눠서 주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술자가 이제 시술하는 테크닉이나 숙련도, 실력 이것과도 또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관련이 있을 수 있냐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약물들은 보통 수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물들은 가루 형태로 이제 판매가 되고요. 병원에서 고객에게 시술을 하기 전에 생리식염수나 멸균 증류수를 미리 타서 그 가루들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이런 수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화 과정도 이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어떤 수화 방법이 있습니다. 24시간 이상, 사실 바람직한 거는 한 일주일 정도 충분히 수화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수화도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사들은 충분한 시간을 하고 본인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화를 충분한 시간을 하지 않거나 혹은 충분한 양을 하지 않으면 이 약물의 입자들이 고르게 잘 퍼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거나 혹은 떡을 지거나 혹은 그 약물이 이렇게 물같이 퍼지지 않고 끈적끈적하게 점성이 있는 상태로 돼서, 그렇게 되면 이게 혈관 안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에 눈을 공급하는 혈관에서 혈관을 막고 실명의 위험을 높이게 되겠죠. 이러한 실명 케이스가 정말 운이 나쁘면 이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오비일학과 같은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는데 실명이 된 케이스도 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눈에 다래끼가 생겨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그 자리에 맞았는데 실명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관절에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실명이 된 케이스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희박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이렇게 실명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주사 역시 결절 생성의 위험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사실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0명 중에 1명 정도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실명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시술을 고려하는 분들이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시술은 그래도 이제 전문가인 제가 볼 때는 히알루론산 필러보다는 실명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혈관 부작용에 있어서는 훨씬 안전한 시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례가 인스타와 여러 SNS를 통해서 퍼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콜라겐 촉진 주사, 콜라겐 부스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뭐 이런 주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시술들도 확률은 매우 드물지만 혈관 부작용이나 실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술을 하는 곳에서도 너무 급하게 빨리빨리 하는 곳보다는 케이스도 많으면서 한 분 한 분 신경 써서 시술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시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 시술의 위험성과 또 그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화를 충분한 양, 충분한 시간을 하고, 그리고 주사를 할 때 이제 혈관 부작용이나 실명의 위험이 높은 부위는 피해서 시술을 한다거나, 그리고 시술을 할 때 끝이 뾰족한 바늘을 쓰지 않고 뭉툭한 캐뉼라를 쓰거나, 또 주입을 하기 전에
전에 아스피레이션을 해서 혈관에 위치하지 않은지 확인을 하거나 또 환자에게 이런 위험성을 잘 설명하거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술했는데 즉각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즉시 가까운 대형 병원 응급실로 빨리 이송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받아보셨던 콜라겐 생성 촉진하는 주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주사 후에 생긴 실명 케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굉장히 드물고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향후에 이제 미용 시술을 받는 분이나 시술하는 분들 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우리가 시술하고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피부에서 광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인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